남편 성범수입니다. 늘 감사한 아내 진양입니다. 야, 성범수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조의 여왕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셨고. 저 여자들의 기가 너무 느껴지는데. 많이 쓰이죠? 아, 네. 많이 쓰이죠. 뭐라고 하셨어요? 머리 크신 분? 예. 예, 약간 다정다감하고 예쁜 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네. 기러기 남편이십니까? 네, 오래됐죠. 얼마나? 글쎄요, 뭐, 횟수로 따지면 한 12년 차? 네. 12년 차. 어떻게 보면은 네. 정말 열심히 외조를 하고 계신 건데요. 그러네요. 이렇게 평소에 언제 아내가 좀 그립고 아내의 빈자리가 제일 느껴지세요? 우울증 걸렸어요. 여전히 그러세요? 12년이 됐는데도. 아, 그러면 전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요새 화상 채팅 같은 거 다 하잖아요. 네네네. 하는데도 뭐 이렇게 좀 찐하고 맞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직접 이게 좀 살을 감성적이셔. 서로 이게 부비는 거 정말 같아요. 감성적인 오빠야. 몰랐어? 자, 그렇다면 오늘 과연 어떤 또 내조의 여왕이들이 찾아주셨을지 궁금해지는데 오늘의 주제 화면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당이든 내조의 여왕? 무당. 갑자기 스튜디오가 그 분위기가 이런 느낌이에요. 무당이든 내조의 우리들이 그런 끼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아, 연기자분. 연기자분, 그렇죠. 그. 다분히 가지고 있죠. 더. 신기가 좀 있는. 그렇죠, 있죠. 가끔. 레디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그게. 아, 예, 그런 게. 가끔 저희 전 보면요. 그렇죠. 여기 왜 오셨다 이런 얘기해요. 여기 저희 그 전기도 잘 안 나오고 이런 데 오지 마세요. 진짜요? 그러시구나. 예. 정호 씨도 아니, 근데 공감하시나요? 사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대 공연도 하잖아요. 예, 예. 하면 모 후배는 보인다는 거야. 연습을 하잖아. 연습을 하면 객석이 새카맣단 말이에요. 뭘 봤니? 여자가 색동옷을 입고, 여자가 색동옷을 입고, 여자가 색동옷을 입고, 이렇게 그네를 타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보일 때. 진짜? 아, 그렇구나. 자. 오늘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답답한 얘기 많은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상담 좀 많이 아니, 받으세요. 답답한 일이 많은 게 아니라 이런 이상한 이야기 하고 잠깐 못 자가지고. 이 주위에 좀 많아요. 그럼요. 지금 우리가 안 보이지만은 다 이제. 그러지 마요. 아니, 왜 그래, 자꾸. 아주 안 들려서 그렇지 동료들이 더 시끄러워요. 동료들이 더 시끄러워요. 아니. 자, 그저 이제 평범한 무당이 아니라 특별한 이력과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이제 주인공으로 세 분을 모시겠는데, 네. 자, 어떤 분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십니까? 네, 무당이 된 내조의 여왕 그 주인공들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궁 암이라는 거야, 이제. 마취를 못해. 신병인갑다. 30살 이전에 무당이 될 건데, 그때 가서 무슨 안진뱅이로 살든 불고 살든 네 인생이니까 네 맘대로 하라고. 때가 됐나 보다. 때가 됐나 보다. 이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구나, 이런 느낌? 자, 첫 번째 주인공부터 본인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능엄 아가씨 출신, 무당 올해가 18년 되네요. 이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궁금 아가씨 출신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예쁘세요. 능엄 아가씨라 그런지 진짜 상큼합니다. 예. 지금은 아가씨 아니죠. 능금 아줌마. 아가씨 출신. 네. 상금도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그때 당시 지금 상금을 많이 받았죠. 너무 받으셨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으니까 예, 가수원을 하고 우리는 이제 이랬으니 뭐 그때 논 또 사고 또 상금으로? 이제
그때 당시는 제가 눈이 세마지기를 기억을 해요. 네. 한마지기가 한 200평 됩니다. 한마지기가 아니, 200 평 돼요. 200평 한 데도 있고 300평 한 데도 예, 있고. 예, 200, 제가 300 정도. 150 지금 평이 있고 200평이 있는데 우리 예. 그때는 200평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예. 자, 두 번째 주인공 본인 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92년도에 그 모델 생활을 했었고 지금 현재는 무당 10년 차 방은미입니다. 반갑습니다. 키가 몇이세요, 지금? 178이에요. 와, 진짜 크시구나. 어이구야. 92년도에 모델이셨다고요? 네네. 92, 93, 94년도 한 3년, 4년 정도 했던 물론 패션 모델. 네네. 그 당시에 좀 같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모델 동료들 어떤 분들이 있으세요? 최근에 컴백하신 박영선 선배님도 당시에 같이 활동하셨던 것 예. 같고요. 그렇군요. 계속했으면 이제 탑 모델이 됐겠는데요. 그러게요. 상당히 이렇게 동양적인 외모와 이게 아주 매력적인 마스크를 너무 말라가지고요. 근데 그게 20년 지금 전인데 22년 전이죠 지금. 예. 자, 이제 끝으로 마지막 주인공이십니다. 저는 첼리스트 했고요. 스님하고 결혼해서 지금은 무당 4년차 도완여입니다. 손녀와 나무꾼이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학생 때부터 음악을 전공하셨습니까? 네. 군대 나왔고요. 그런데. 네, 첼로 전공했고 또 독일 유학을 갔었죠. 그래서 7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왔죠. 그래서 뭐 예술의 전당 대강당에서 협연도 하고 뭐 수원 심포니 뭐 하여튼 협연들도 많이 하고 독주회 많이 하고. 근데 그 첼로 공부가 결국은 무당 공부였던 것 같아요. 참 이력이 뭐 강단이 우리가 뭐 단어만 들어도 야, 이분의 그 인생사가 얼마나 또 파란만장했을까. 정말. 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나저나 오늘 정옥은 씨를 모신 이유는 저 명패에 보시면 점 보는 남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점을 보는데 무려 돈을 3억 원 가까이 쓰고 3억 원 가까이 쓰고 이 뭐예요 이게? 그건 말이에요. 그거는 좀 조금 과장된 거고 네. 한 2억 정도는 그렇지. 2억이나 3억이나. 아니, 점 보는데 뭐 점도 하고 굿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다 했구나. 아니 근데 저는 연년이 이렇게 모셔요. 아 진짜? 연년이 그 저희 집 조상님들을 위해서 네. 굿합니다. 아니, 2억 정도 들으셨으면 신내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을까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경수 씨는 좀 가끔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세요? 뭐 재미삼아라도 뭐 점을 보거나 뭐 이런. 아니, 전문 보러 간 적 없고요. 예전에 누가 뭘 보는데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같이 갔다가 갑자기 저희 아빠가 오셨나 봐요. 그분한테. 어머.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저를 보고 우리 막내딸이 여기 왔구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네가 그때 나를 씻겨줄 때 이렇게 막 부축해서 데리고 이제 모시고 나와가지고 아빠를 이제 눕혀놓고 제가 이제 막 아빠를 막 이렇게 씻겼어요. 근데 네 마음을 내가 알고 뭐 이러면서 막 그 아빠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뒤로 넘어가 거기서 막 대성통곡을 했어요. 정말 예. 우리 아빠가 나를 그건 정말 저희 아빠하고 나만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근데 막 분여지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거기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네, 그런 게 있으셨군요. 외모를 가리켰다고. 가르친 거예요? 엄마 가리키면서 엄마, 아줌마 너는 3살 신이야. 그때 너 오빠 신이 왔다. 어이구야. 아니, 내가 지금 소름 끼친다, 지금.
방은미 씨께도 한번 여쭤봐주겠어요. 예. 어릴 때부터 혹시 무당이 될 조짐 같은 게 있었다면서요? 무슨 어떤 동네 살인 사건을 해결하셨다는? 네네네. 예, 그러니까는 그때는 뭐 무당의 조짐 이런 건 몰랐는데 지나고 몰랐겠죠. 보니까 조짐이었던 건 맞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어머니하고 시장을 갔다가 오다가 엄마 손잡고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제 모여 있으니까 거기를 어머니도 이제 무슨 일인가 하고 구경을 하셨는데 거기가 단독주택이고 바깥에 화장실이 옛날 집들은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근데 그 화장실에서 뭔가를 다 퍼내고 사람들은 모여서 웅성거리고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가 빠져 죽은 거예요. 신종사로. 그래서 그 아기를 건져내서 이제 거기서 조사를 하고 뭐 경찰들도 와 있고 하는데 제가 금방 눈 깜짝할 새에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그 검시관들이 이제 당시 뭐 과학수사가 안 되니까 그 고무장갑 같은 거 이렇게 흰 장갑 끼고 껴가지고 했던 거 이거 들고 와서는 엄마한테 막 주면서 그 아이 엄마 가리키면서 엄마 아줌마 하면서 아줌마만 이제 손가락 가리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모여있는 그 사이에서 그렇게 얘기가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가졌고 왜 저러는 걸까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 실족사가 아니고 그 아이 아빠가 재혼을 한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남매가 있는데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첫째 딸을 그러니까 실했구나. 네, 미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이제 사고사처럼 위장을 하려고 했었고 자기 아들만 데리고 이 남자랑 살으려고 이제 위장하려고 했던 게 다시 재수사가 되면서 그게 이제 그 엄마가 이제 계모가 범인인 게 밝혀진 사건이 있었어요. 아, 그게 강자가 그 네. 계모를 가리켰다고. 가르친 거예요? 네, 몇 가리키면서 살 때요? 자 6살 정도 됐어요. 6살 정도. 그리고 또 아니, 내가 좀 소름 끼친다, 지금. 이은숙 씨는 어떠셨어요? 약간 늑되셨다고요? 이렇게 좀 말, 3살 때까지 말씀을 말을 못 잘 하셨어요? 제대로. 예, 제가 우리 집에 7남매예요. 제가 6번째인데 이제 제 위에 바로 이제 3살 터울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포항 영해 있잖아요. 그쪽에 그 이제 바다에서 이 목에 유리병에다가 이제 여름에 8월에 이 시드린 거야 여기 목에. 그래서 오빠가요? 그게 계속 누적이 된 거야 한 몇 달을.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당시 우리 오빠가 너무 이 부부의 전생이 전생이 부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이뻐했어요 오빠가 죽은 오빠가 그냥 손만 끌고 다니면서 온 막 영해 포항 이쪽으로 막 다 끌고 다니면서 막 먹을 거 있으면 갖다 미겨주고 뭐 어디 가서 막 고물 같은 것도 주워 갖고 팔아 갖고 남 뭐 사주고 이랬대 오빠가 그때 당시. 그렇게 총명하고 똑똑한 오빠인데 우리 오빠는 내가 자야만이 잠을 잤대. 우리 오빠는 내가 자야만이 잠을 자고 또 내가 또 일어서면 일어서고 나가면 나가고 손 붙잡았다고 내 손을 놓지를 않았대 우리 오빠가.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하고 오빠 따라서 막 다니고 어리기 때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오빠가 나를 안고 이제 벽에다가 이제 엄마가 애를 놓고 병준아 자거라 얼렁 밤이 깊었다 하니까 오빠가 그냥 쑥 쓰러지더래요. 그 순간에 쓰러지면서 툭 건드니까 애가 툭 넘어지는 거야. 나는 거기서 그냥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내가.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때는 뭐 아버지하고 우리 둘째 오빠하고 이제 병원에 애를 이제 갔는데 이미 묻고 왔더래요. 그렇게 해서 묻고 왔다는데 그때 당시 제가 무당이 돼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니는 3살 신이라고 탁 집어요 우리 엄마가. 제 친정 엄마가. 너는 3살 신이야. 그때 3살 때부터 오빠가 딱 죽고 나서 내가 오빠의 하는 행동을 똑같이 일치를 다 하는 거예요. 들어와 버렸네. 다 하고 다니면서 지내가면서 간판도 다 읽고 그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거 오빠. 그러니까 혼이 그날 그 말문도 사건에 말문이 문제가 아니라 막 글도 알고 그 정도로. 그게 전혀 청명했대. 공부를 안 했는데. 예, 무슨 공부 엄마 소리도 못했다니까 내가. 아, 그때 오빠가 죽으면서 죽으면서 그때부터 글도 다 내가, 읽었다고요? 예, 오빠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오빠 이제 죽고 이제 애기니까 이제 묻고 왔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그냥 산에 갖다 묻고 이제 오고 그럼 이러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신을 받았다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때는 신을 받은 게 아니지 애기니까 이제 지나가서 엄마가 하는 말씀이 너는 애기 때부터 너는 이 신이 그때 너 오빠 신이 왔다. 이제 이렇게 호청을 이제 하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세 분 무당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지만 평범하게 한 남편의 아내로서 살았던 그때부터 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돈현 스님하고 만나셨는지부터 얘기를 그냥 시작을 할까요? 그 독일문화원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바쁜데 이제 이 양반이 그때 정동 컬럼을 쓸 때예요. 그러면 이제 팩스를 보내세요. 예. 교정 봐달라고. 아. 그래서 이제 내 글을 좀 팩스가 읽어봐달라고. 오면서 그 밑에 이제 예. 당신이 글로 쓴 게 나는 오늘 눈 속에서 하얀 토끼를 봤다 그랬는데 그 상토끼한테 나는 첼로하는 여자친구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뭐 이런 풍경과 함께 이렇게 쓰셔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제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불교인이 아니어서 결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괴테 인스티튜트에서 이제 독일 문화 같이 공부했잖아요. 네. 근데 스님이라는 직업은 굉장히 박학다식한가 보다. 그리고 저렇게 재밌게 얘기할 수가 있나 유머러스하다. 가서 내가 뒷바라지를 한다면 인생이 한번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번역한 글을 읽고 인생이 변한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들어갔고 정선으로 들어가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4월 30일에 이사를 갔어요. 서울에서 예. 짐 들고. 예.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불이 났어. 3년 동안 안 쓰던 집이래요. 그게 그래서- 신혼집인 거예요? 불나서 3년 동안 안 산 예, 집이? 신혼집이죠. 그러니까 딱 갔는데 부엌 없음, 뭐 불 떼는 거 없음. 그러니까 장작불 떼서 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소스로 하나는 밥, 하나는 국. 그다음에 이제 반찬 하는 거는 뭐 풀 따서 하고. 그래서 이제 먹이는데 그때 놀람이 뭐냐면 어머 내가 첼로 하는데 손 써도 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놀람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밥을 다 먹으면 이제 이렇게 이고 예. 시냇물로 가야 돼요. 부엌이 없으니까. 시냇물이 바로 아래예요. 탁 가서 그거를 탁 내려놓잖아 시냇물에다. 예. 예. 고기가 그냥 쫙 모이는 거예요. 쫙쫙쫙쫙 막 와요. 그러면 이제 모래 한 줌, 그다음에 풀 한 줌. 정말 잘 닦여요. 그래서 너무 잘 닦이고 그다음에 이제 목욕을 하려면 이제 시냇물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일을 많이 해야 돼. 더워야 되는 거야. 그렇지. 열이 안 나야 더우면 되는 거지. 땀을 안 내면 못 들어가요. 목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름에라도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뛰어가. 그다음에 가운 하나를 들고 와서 그 땀에다가 비누칠을 해. 한 다음에 쫙 누워요. 그래서 딱 한 번 흔들면 물고기들이 쫙 와서요. 쫙요 몸을.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건강법이라도. 외국에서는. 그러고 나서 한 번 흔들고 나와서 가운 입어야 돼. 너무 추워갖고.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너무 삶을. 다르죠. 세탁기를 이제 말릴 수도 있고 하는 세탁기가 스위스제예요. 정말 좋은 세탁기를 가져갔고 그다음 설거지 기계를 가져갔어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물이 상수도가 쓸 수가 없어서. 없겠죠. 그러니까 보통 첼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첼로는 손도 안 그래갖고 대셨어요? 이제 첼로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하루에 4시간 아니 4시간을 못 연습을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꼭 연습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힘든 데니까 하루에 2시간은 하자. 그래서 이제 첼로 연습을 하는데 남의 다리 긁는 것 같아. 안 돼. 손가락도 안 돌아가고. 너무 퉁퉁 아침에는 이렇게 일어나면 이게 안 지워져. 그만큼 부어. 그래갖고 이제 다 좋은데 너무 재밌고 막 손 써도 되고 뭐 너무 재밌는데 첼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울었어요.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분명히 첼로 소리에는 소리점이 있을 거야. 그걸 찾아. 그러니까 손가락 안 돌아가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마음이 바뀌니까 소리가 바뀌는구나. 세상 깨달으면서. 예. 그러니까 제가 첼로 연주를 하면 할머니들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첼로라는 걸 몰라요, 할머니들은. 그러니까 어이 큰 기타 오늘 저기 뭐야 나 며칠 뒤에 칠순인데 와서 한번 긁어줘 뭐 이런 거예요. 뭐 제가 베토벤 소나타를 하겠어요. 그때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뽕짝. 근데 뽕짝을 첼로로 하니까 기가 막히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감동, 가진 감동도 선사하고. 이은숙 씨께서는 끼니도 있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우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또 남편하고 시인하고 저하고 6명 한 집에서 6개월을 살았어요. 한 방에서. 한 방에서. 예. 한 방은 아니겠죠? 아니야, 한 방에서. 한 방에 다 주무셨어요? 그냥 한 방에서 내가. 한 방에서 저 6식구가 다 살은 거예요. 진짜 가난했네. 애기를 어떻게 가지셨어요, 근데? 사고 친 거죠. 이제 임신을 하면 먹을 게 많잖아요. 먹고 싶은 게 많잖아요. 밥을 많이 그렇죠. 먹어야 되잖아요. 예, 밥이라도 먹고 먹고 싶은 게 많잖아요. 이제 그걸 제가 동네 다니면서 꼭 밥 먹을 집 때만 대문 열어놓으면 이렇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끼니 때 방문하시는군요. 네, 끼니 때마다 이제. 네, 그럼 이제 가면은 반장면을 왔냐고 어서 오라고. 반장면이.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와서 막 밥 먹으라고. 뭐 이러면 마지 못해가 속으로는 참 좋은데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이제 먹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아닌 임산부가 거죠. 먹으니까 좋아하잖아요. 막 더 먹으라고 그러고 또 어떨 때 또 배가 모자면 이제 제가 이제 배가 덜 차면은 또 옆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정시 시간은 다 거의 똑같잖아요. 정시 시간은 그런 식으로 제가 참 지금 생각하면 그런 시절이 또 있었는데 그 이후로 또 이제 또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화장품 외판 예, 제가 억척스러워요. 예. 보기는 이래도 예, 결혼해서 우리 애기 이제 100일 정도 이제 딱 됐는데 100일 날 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0일 내일 아침 100일인데 쌀떡이 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아빠 직장도 뭐 시원찮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걸 떼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진짜 앞뒤를 안 가렸어요, 제가요. 정말 제가 대문안에 딱 들어가면은 시골 그쪽에 보면 청소부터 부엌 청소부터 싹 해놓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소비자를 굉장히 뭐 엄청 늘렸죠. 한 사람이 한 소비자의 구역, 마음을 두 사로잡고. 구역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막 혼자서 3구역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방문 판매 아줌마들한테 화장품 사셨는데 오시면 막 설거지도 해주고 막 그러면 이제 화장품 많이 사야 단골 잡을 그 월부로, 옛날에 월부로 그렇게 하잖아요. 예. 가서 뭐 판매 왕 같은 것도 하셨어요?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참 이제 억척스럽게 이렇게 일을 해서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이게 뭔가 또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호사다마라고. 이때 남편께서 바람을 피웁니다. 저런. 뭐, 호텔만 하면 이 남자를 어떤 짓을 해요, 이렇게. 아니, 그렇게 온 정신을 다 했는데, 뭘 했다고요? 예레이. 그러니까 잘 해줬는데 불구하고 이제 저는 누구 말 따지 이제 살만하니까 하루는 이제 저 친구 언니가 개인 택시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뭐 애들 아빠를 봤다 이거예요. 이제 여자하고 뭐 이런 거를. 그래서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안 했어요. 상상도 안 하고. 그럴 리가 없다. 잘못 봤을 거다 생각했어요 그때는? 아예 상상도 안 했어요. 예. 저는 뭐 하늘이 무너져도 그거는 아닐 것이라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루는 친구가 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실험해보라는 거예요. 날 보고. 그래서 제가 참 순진했었어요. 그때 오직 장사 돈 버는 거 그것밖에 몰랐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뭐 옷을 응? 예. 이렇게 뒤집어 입혀갖고 보내보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속옷? 아침에 가서 속옷을 뒤집어 입혀 보낸 거예요, 내가. 출근할 때는. 예. 내가 볼 때 분명 그게 뒤집어 입은 거예요. 사진 사고 보냈는데.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저녁에 이제 왔을 거 아니에요. 편지가 원인치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목욕탕이나 그렇지. 왜 이렇게 의심을 해? 아, 근데 그거는 이제 봤다니까. 가까이 쪽으로 다른 그건 아니지. 예. 그럴 수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만큼 저는 안 믿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근데 물질이 결론은 생겼어요? 예. 제가 이제 미행을 하게 된 미행을 거예요. 드디어. 이제 미행을 하는데 가니까 이제 찾게 됐어요. 뒤따라서 갔는데 현장을 목격하셨어요? 이제 대문을 이제 길 옆에 대문에 문을 딱 여니까 애들 아빠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세수대야 있잖아요. 세수대야. 거기서 딱 발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는 여자가. 그 이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바람이 나지.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순간은
정말이구나. 진짜 어머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예.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한테 무슨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12시, 1시, 2시, 3시 돼도 밤새도록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집안에 이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애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요. 7살밖에 안 됐는데. 애를 보면은 더 이상 제가 이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됐다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가지를 끌고 가지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고 저는 남편한테 많이 정말 무릎도 많이 꿇어봤어요. 정말 2년 동안이나 눈물도 많이 허들어봤고 그때 당시 마지막 내가 물어볼 게 있다. 여기에 대한 거는 거짓 없이 진실로 답을 해주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나는 당신은 자식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으니 애 양육권 나를 줄 수 있냐 그랬어요. 이혼해주면. 하도 이혼을 원하니까. 그랬더니 주겠다는 거예요. 망설임 없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심도 안 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지하에. 예, 그 당시에서. 그래서 그거 붙잡고 내가 그러면 우리 애가 클 때까지 영원히 아들 안 볼 수 있냐고 또 물어봤어요. 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거기서 그게 내가 이 가슴에 완전히 그냥 대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내가. 완전 그래서 정 떨어지는. 제가 거기서 막 정이 떨어지고 막 이런 거보다 이 분노가 막 쏟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2년 동안 참아왔던 거, 이 사람한테 사과했던 거, 그 여자한테 내가 무릎 꿇었던 거, 막 이런 게 막 후회도 막 스럽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 사람 놔줬어요. 그래, 좋아. 그러면은 알았다. 바로 내가 이혼 도장을 내가 찍어준 거죠. 그때 당시에는. 아이고, 참.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눈물겨운 한 2년여 동안의 세월. 자, 이윤숙 씨의 좀 파란만장한 살아오신 이야기, 이제 파경에 이르기까지 얘기 들어봤고, 우리 이제 방은미 씨 말씀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역시 뭐 열렬한 사랑. 뭐 짝사랑을 통해서 결혼을 네, 남편이 하셨어요? 저를 짝사랑을 많이 했죠. 네. 아는 언니가 아기 이제 해산해야 된다고 한 달이 다 돼서 2달만 좀 봐달라 해서 레스토랑을 봐주게 됐었어요. 언젠가 밤에 이제 가게를 문 닫을 시간인데 그 국화 있잖아요. 그 산소에 넣는 국화 있죠. 그거를 이렇게 한다고 싱싱하지도 않은데 그거를 이렇게 주고 얼른 도망가시더라고요. 저 아저씨가 좀 네, 장미도 아니고 국화. 그렇게 이제 연애를 하다가 이제 프로포즈를 받게 되고 또 결혼도 하게 됐어요. 네, 저희 네, 친정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뭐 좀 이제 사고를 쳤죠. 네. 이제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집에 나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한 석 달이 안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술도 많이 마시고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자기 술, 담배를 30이 넘어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술도 뭐 거의 못 드시는 분이었는데 연애할 때는 만취가 돼서 들어오고 뭐 출장 빈도수가 한 달에 반 이상 되고 그러니까 전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나를 좋다고 해서 내가 부모님 반대도 다 무릅쓰고 결혼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건가.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잘못된 게 있을까 대화도 하려고 했는데 대화도 이제 경상도 남자는 아닌데 참 말이 없어요. 지퍼예요, 별명이. 그래? 집에 들어오시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에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봤더니 뭐 이제 뭐 친구들 전화도 오고 그럼 제가 뭐 집 근처에서 차도 한잔 마실 수 있고 밥도 먹고 그런 것도 불만이다. 그것도 다 삭제하고 다 얘기를 했어요. 나 이제 결혼해서 바깥에 친구들 만나고 뭐 그래 늦은 시간은 아닌데 8시, 9시 뭐 이렇게 들어오면 늦은 시간 아닌데 남편 싫어하니까 내가 안 해야 될 것 같아서 주변에 다 통보를 하고 며칠 일단 다 없앴어요. 줄이고. 정말 순종적으로 그냥 남편이 싫다 그러니까 맞췄군요. 그리고 뭐 이제 머리도 뭐 갈색이 좀 이상하다. 뭐 염색도 검정으로 해라. 그러면 신우가 이제 미용실 거기 가서 염색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6시 반이면 딱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인데 6시 정도는 무조건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달콤한 신호는 사실은 석 달 만에 완전히 다 파경난 거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을 거 아닙니까? 안 좋죠. 그리고 이제 살았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싫으면 헤어지자고 말을 하면 되는데 왜 같이 살면서 이럴까. 그리고
굉장히 점점 약에서 중으로 중에서 강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빈도와 강도가. 그래서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고 또 제가 이 사람하고 살자니 너무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가진 돈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안 좋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당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고 안 됐을 때는 그냥 살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죠. 한 번 되게 크게 이제 남편하고 다투고 나서 아침에 밥 다 차려서 회사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도 뭐 이제 예상치 못한 제가 상황을 만든 거죠. 옥상에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죽지 않을까 뭐 들은 얘기는 있으니까 뭐 그래서 이제 옥상에 그 3층 이제 2층이전 3층 옥상에 올라가지고 밑에 보니까 사람만 죽을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투신을 했는데 그때 가을이어서 그 고추 주인 아주머니가 고추더미 이렇게 분명히 마당에 널어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모아놨구나. 그 제가 떨어지는 데가 빨래 널러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그 뒤쪽이라 거기다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좁아서. 근데 거기다가 그 고추더미 쌓아놓으신데 제가 깜깜하게 안 보니까 떨어지니까 고추 그게 다 거의 부서졌겠죠. 그러니까 죽지 말라는 방에 불이 딱 팔자가 안 죽어야 될 들어오길래 팔자예요. 얼른 굉장히 죽을 각오로 떨어졌는데 해프닝으로 끝나서 본인도 그냥 저만 알았죠. 이거네 완전히 상황에서 사실 지금 웃으면서 글쎄 저희가 말이야. 얘기하지만 극단적인 시도를 한다면 그만큼 괴롭고 힘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지금 혹시 남편과는 어떻게 지내고 지금은 저희 아들이 지금 12살인데 지금 이제 10년째 별거 중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서로 그러니까 뭐 이혼은 외수같이 아니고요? 이혼은 아니고 별거. 이혼은 아니고 별거 중이고요. 예. 근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고. 목욕을 하려면 이제 시냇물에서 해야 되는 거죠. 못 들어가요. 목욕하지도 뭐. 자살 시도가 있었어요. 당시에 신혼 때. 밑에는 여자가 그 이제 바로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바람이 나지. 뭐 호텔만 하면 이 남자는 똑같은 짓을 해요 이렇게. 이현숙 씨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제 흔히들 저희가 알기로 이렇게 무당, 이렇게 특별한 이제 삶에 들어가기 전에는 뭐 신내림을 받는다, 아니면 신병을 앓는다, 뭐 이런 과정이 꼭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이제 겪으셨어요? 저는 많이 겪었죠. 저 같은 경우에 좀 특별한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하혈을 최고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하혈을. 그때는 뭐 신병인지도 몰랐고 하혈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 뭐 열흘 이게 아니라 40일을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병원에 이제 가니까 자궁암이라는 거야, 이제. 예. 그 병원에 이제 가요. 이제 가면은 수술 날만 잡았다면 이제 열이 막 39도, 40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무서워서 이거 마취를 못해요. 세네 번은 아마 그렇게 했었어요. 병원에는 내가 수술하려고 이제. 결국은 수술 안 했어, 내가요. 예, 수술을 안 하고, 이제, 무당집을 내가 이제 가게 된 동기가 그렇게 최초에 내가 이제, 아, 신병인갑다. 우리 친구가. 야, 신병이다, 야. 장사를 하러 오니까 보살들이 많이 오잖아요, 우리 집에. 보살들이 날 보고, 어머, 저희가 눈이 여사롭지가 않다 이거야.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은 상태에서 내가 김장사 하면서 하혈을 내가 하게 되는 최초의 동기죠. 근데 보통 저렇게 하면은 그 신병이 오는 거야. 저희 둘째 형수님이 같은 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형수도 막 몸이 아파가지고 배 쪽에 암이 있다고. 암이 있다고 그렇게 칼을 그때 당시 몸에 칼 대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렇죠. 예. 그래 어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형수가 이제 그 받아온 거예요. 치를 받았다고. 예. 받아오고 나니까 진짜 언제 아팠는지 아프냐고. 싹 없어져요. 지금까지 건강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신병이라는 것이 신내림을 받고 금방 끝나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또 그 말하자면 학습을 시킨다고 그러잖아, 신들이. 그래서 100일 동안 너는 뭐 국수만 먹고 살아. 100일 동안 하얀 국수만 먹는 거야. 하얀 맹물에 타가지고. 그래서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잘 알아요?
정보는 남편. 4년간의 어떤 경험과 예. 그리고 그들을 통한 노하우 이런 게 그때 정말 남편도 떠나고 몸은 아프고 이렇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과정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참 같은 여자로서 측은하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아들은 어땠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엄마를 잘 챙겼다면서요? 이제 엄마가 이제 그때는 같이 살 때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오면 엄마 내가 신병이래.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엄마는 막 이러고. 근데 우리 애가 그걸 보고는 엄마가 둘이 이야기를 엿들은 거예요. 할머니하고 둘이 이야기하는 거 엿듣고는 저금통장에다가 항상 100원씩 꼭 넣어요. 그러면은 얘가 하루는 그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무당집에 간 거예요. 그 어린 게. 무당집에 가가지고 이야. 아줌마 우리 엄마가요 피를 자꾸 쏟아요.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이야기하는 거 신병이라 그러고 신을 받으라 그러는데 돼지 저금통장을 딱 내밀면서 진짜 우리 엄마 신을 받으면 피 안 쏟아요? 이런 거예요 이제. 기특하다 그럼.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그 애를 데리고 시비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아들이 이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와서 점을 보러 왔다 이거야. 그럼 이야기를 쭉 하니까 제가 그때 통곡을 했었어요. 내가 이제 통곡을 하고 보니까 이제 뭐 부모 입장이니까 그 어린 것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제 뭐 마음에 반반심만 있었어요. 예, 나는 예. 뭐 진짜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나는 몰랐고. 네. 예. 그 보살님이 우리 집 오는 게 나를 봤을 거 아니에요. 어머 무당이네 이러는 거예요. 알아봐. 그래서 내가 그 보살님을 점을 봐줘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아니, 평상 가도 어젯밤 얼마면에 내가 그랬어. 무슨 신이야? 나 신 없어. 신 안 받아. 내가 무슨 신이 있어? 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갔어요. 가고 내가 이제 하도 인간이다 보니까 또 호기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또 다른 무당 집을 간 거예요. 내가 또.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보살님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날 보고 무당이라 그러냐고. 나 지금 시장에서 김장사하고 돈도 잘 버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아유 당신은 길 없어? 무당이야? 신이 살았어? 호칭이 그렇게 해요. 신이 살았어? 전 보러 가면 앉아갖고 전도 좀 봐주고 이래야 되는데 무턱대고 오면 그냥 신만 받으라 하니까 이미 막 다 막 왔다 그러고 막 별이 보이니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거부감이 황당한 거예요. 왔겠네요. 거부감이. 예. 그 점상을 발로 걷어 차버린 거예요. 내가. 그 보살집에 발로 걷어 차면서 이거 순 날파리 아니야? 이거 돌파리 아니야? 내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만 이거죠. 그냥 집어차고 그 이제 옛날 한옥집이야. 그 집에도 계단이 딱 있는데 그 요만한 턱에서 딱 헛디드는데 디드면 평길에는 그냥 가면은 가만히 있잖아요. 예. 그냥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 화장실 끝까지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내 혼자. 근데 떼굴떼굴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 점상은 이제 집을 차버렸으니까. 그래서 나는 흥분해서 내가 승질 나가지고 그렇지. 막 이렇게 부른다 보다. 이렇게 집에 이제 왔는데 집에서 와갖고 막 기분이 계속 나쁘고 몸도 안 좋고. 예. 그리고 그 보살님이 피할 수 없다는 거. 저 49을 못 넘긴다 그랬어요. 제가요. 장사를 추석에 내일 모레 추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사하면 대목을 봐야 되잖아요. 하반시 마비가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추석 대목을 못 봤어요, 제가 장사를. 못했어요. 김장사를 해야 되는데. 네, 해야 되는데 하반시를 다리를 못 쓰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가 누구 집을 간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가자 해서 그게 이제 상계동으로 내가 간 거예요. 예, 예.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갔어요. 예. 가가지고 그거 가니까 거기서도 아마 애기신이 왔다는 거예요. 애기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빠, 죽은 오빠가 그 혼이 들어왔어. 친정엄마는 이모 그 혼이다 해서 제가 거의 15년간을 이 애기신으로 점을 봤어요. 아주 흥미진진한데 네. 장은미 씨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싶어요. 뭐 어렸을 때는 그 살인 사건의 진범도 지목하고 뭐 그러셨잖아요. 근데 모델 일을 하고 뭐 그러실 때도 약간 그런 징조가 있으셨어요? 저 혼자만 듣는 환청하고 이명이 들린다든지 그 이제 비행기 뭐 공항에서 활주로에서 이륙할 때 그 들리는 굉음 같은 소리를 좀 많이 들었고요. 리허설 할 때나 본쇼 할 때는 조금 덜했는데 리허설 할 때, 리허설 보통 밤이에요. 이제 매장 다 끝나고 저녁 시간들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명도 듣고 또 이제 열이 나서 아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셨죠. 열이 나서 고열로다가 자꾸 응급실에 가면 딱
그 쓰러지는 시간이 11시, 10시 50분, 11시 부근인데 응급실에서 멀쩡해져서 나오는 게 1시 10분, 1시 반. 지금은 이제 만신이 돼서 그게 자시라는 시간이고 신하고 인간하고 뭔가 교차되고 이런 시간 알았지만 그땐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도 있었고 또 이제 모델 활동을 그런 현상들 때문에 활동을 이제 중지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구하나사라고 이제 한의학에서는 얘기를 하시는데 와사가 왔는데 이 팔까지 왼쪽 팔까지 새끼손가락 끄트머리까지 거의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오른쪽은 멀쩡하니까 밥을 먹고 이러는 건 멀쩡했는데 양치를 하거나 이런 거품 이렇게 가글도 안 되고 이쪽이 좀 흘러내리고 침 흐르고. 이런 현상도 있었고 그게 양방 한 방으로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수개월 이제 치료를 해봤는데 안 고쳐졌었고 어머니 이제 그걸 보다 못하셔서 병원은 아니고 동네에 새로 깃발 꽂힌 집이 있는데 우리 거기 점 보는 거 어떻겠냐. 근데 저희 카톨릭 집안이었고 약간 바보 같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시는데 아니 거기 가서 몇만 원씩 돈을 주고 엄마 점을 보면서 그 사람들 무슨 답을 하겠어요. 의사도 아닌데.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불안감이 생기니까 어머니랑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분이 하신 얘기가 말도 안 해요. 저 처음에 딱 보자마자 신당 앞에 무릎 꿇고 앉으래요. 방석 펴주시더니 앉으라고 하더니 딱 우리 도 선생님 만난 키의 최고예요. 이분이 이제 저를 머리를 막 만져주고 이제 뭐 진땀을 이제 막 흘리시면서 머리를 만지는데 이 손이 저 딱 반만 하는데 이 손에 침이 달린 것은 너무 아픈 거예요. 1시간 조금 넘게 해주시더니 이렇게 이제 만져주시더니 분명히 너는 이거는 마비가 온 거, 이거는 신에서 건드려서 아픈 거고 신병이라고 병원에서 못 고치고 너 30살 이전에 무당이 될 건데 네가 그때 가서 무슨 안전뱅이로 살든 불구로 살든 네 인생이니까 네 맘대로 하라고 그 얘기를 딱 해주는 정말 그날 지나고 하루를 꼬박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주변 분들은 그 뭐 치료 받아서 그 약 기운이 돌았다 뭐 돌아올 때다 이런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몸이 나았고 괜찮아졌고 뭔가 근데 찝찝한 거죠. 의사 손에 고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이게 먼저 막 터진 거예요. 말문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아는 언니 통해서 어떤 우연히 이제 어떤 부부를 알게 됐는데 그분들한테도 그 부부가 남편이 회사 대표이사인데 당신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 봐봐 여름휴가 재밌게 갔다 오라고 당신 잘려 그러니까 그 사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가 그 사람은 대표이사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당신 그러니까 그게 그분 때문에 간 자리가 아닌데 그 언니를 만나려고 갔던 자리에서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어떤 키 큰 여자 약간 미쳤나 보다. 이제 정신이 조금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실제로 수개월 뒤에 연락이 와서 그게 신고 전이에요. 바로. 내림구 전 상황이었고 그분이 이렇게 잘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이유도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당신 지금 아주 오른팔처럼 옆에 끼고 있는 남자 있지? 그 남자 때문에 당신 잘려?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쫓겨난다고. 근데 실제로 정말 아꼈던 그 부하 직원이 그 회사의 그 대주주한테 이렇게 중상모략을 하면서 이분이 휴가 가면서 이게 퇴출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기억이 나요? 그때는 잊어버렸죠. 얘기를 하고 잊어버렸고 근데 수개월 뒤에 연락이 오고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는 뭐 복제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말문이 터진 건지 뭔지도 모르고 그 사람 보면은 내가 해줄 얘기가 있고 의리에 또 막 불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신을 체감을 먼저 했기 때문에 내림굿이라는 것도 결정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네. 어떻게 먼저 이렇게 좀 알게 되신 거예요? 저희 남편하고 한 1년 반 정도 이제 결혼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딱 한 번 제가 막 잠이 들려는 남편을 깨워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룻밤을 이제 같이 보낸 적이 있죠. 제가 적극적으로. 근데 그날 아기가 오늘 아기가 생기겠구나. 그리고 아기가 생기면 아들이겠구나. 정말 예쁜 아기가 생길 것 같다 싶어서 제가 남편을 좀 유혹해서 이렇게 하룻밤 정말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잠자리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남편 출근하고 제가 딱 하루 이틀 3일 딱 만에 산부인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딱 앉자마자 선생님 저 아기 가졌어요. 무슨 아기를 가졌냐요? 그래서 아기 가진 거 알아보려고 왔는데 아기 가졌다니까요. 아기 생겼어요. 했더니 초음파 일단 이제 봐주시더니 안 나오죠. 안 나오고 다음 달 뭐 날짜가 어떻게 되냐 이제 물어보시길래 다음 달 며칠인데 아기 생긴 거 맞다니까요. 했더니
눈빛이 약간 또 정신 나간 여자구나, 이 여자가 또 미쳤구나,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맞는데 내가 며칠 뒤에 또 올 거야. 아니라고, 다음 달 그거 없으면 오라고. 갔어요. 또 한 3, 4일 만에 또 간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뭐가 조그만 점이 보이긴 한데 이게 애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맞고 애기도 맞고 아들도 맞다고 며칠 전에 내가 남편하고 잠자리 했는데 진짜라고. 그리고 내가 그 날짜에 선생님 오라는 날짜 분명히 올 거라고. 그래서 갔다가 그 날짜에 갔어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애기 집이 보인대요. 근데 자기가 산부인과 의사 생활 20년,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런 산모도 처음 봤지만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날 알았다고, 그날. 자기 전에도 알았고, 잔 다음에도 알았고, 그냥 알아진 거라고, 아들이라고. 근데 남편이 제가 이제 임신을 하고 나서 태몽을 꿨는데, 예쁜 튤립을, 봉우리가 이만한 거를 딱 꺾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제가 날 때까지 딸이라고 우겼어요, 저희 남편이. 그러니까 저는, 아니다, 내가 그 용이 이렇게 산 위에 용이 떠 있는 꿈을 꿨는데 아들이라고 했지. 용이 아니고 해마겠지. 그래서 그게 무슨 잘못 본 거라고. 근데 실제로 나와 보니까 아들이었고 그날 아기가 생겼고 그런 일화가 있었죠. 일단은 이제 내린굿을 받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거는 이제 아기가 생기고 딱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뭔가 불길한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은 뭘 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제가 막상 죽는다고 했을 때는 별로 두려운 게 없고 걱정되는 식구들이 있었지만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태어나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이제 3개월 딱 100일 지나면서 내린굿을 받으려고 마음은 먹게 된 거죠. 이제 도한여 씨와의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뭐 신내린 징조 같은 거는 그런 거는 제가 암기를 하셨어요? 다도를 하기 때문에 닷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사 가야 되는데 어느 방향이 좋냐는 등. 그다음에 우리 아들이 전 봐달라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전 봐달라고. 우리 아들이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내가 제가 그건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아니 왜 모르느냐고 나한테 소리 지르기도 하시고 또 이제 도사분들 같으신 이렇게 틀고 뭐 하얀 옷 입으신 분들이 이제 오세요. 그럼 저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큰 선생님 뭐 이렇게 저를 굉장히 대접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뭘 좀 알아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러니까 그분은 이분이 제가 하늘에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해서 이렇게 내려보낸 분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데 대접을 하니까 뭐 그래요 그러지 그거는 귀뚱해도 안 들었는데 제가 텔레비에 이렇게 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러더니 나보고 신엄마를 해달라는 거예요. 신엄마? 신어머니. 그래서 내가 신엄마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이제 당신 신이 왔는데 당신 정도면 내가 이제 무당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차를 같이 마셔요 저희 남편이라는데 남편이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되게 장사 잘했거든요. 근데 그냥 네가 조금 정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뻘떡 일어나 여보 난 말이야 산에 가서 백일 기도하고 무당해야 돼. 이거를 그냥 두 눈을 제가 똑바로 쳐요. 제가 우리 남편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그때 부릅 뜨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릅 뜨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저를 한참을 바라보더니 기가 막히죠. 근데 남편이 한참 바라보니 때가 됐나 보다. 마누라가 공부하러 가겠다는데 공부인이 보내지 않는다면 내가 공부인이 아니지. 그러면서 내가 아이들은 1년 동안 케어하겠다.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무당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갔어요. 나 이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선생님? 조언을 얻기 위해서? 갔더니 내가 3일 기도를 하고 와서 응답을 받아보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3일 기도 갔다 오시더니 그냥 받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산기도를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리할 것들이 있잖아요. 산기도 가려면. 주변 정리를 하시고. 이거다가 전부 다 정리하고 제가 남편한테 여보 이제 내가 내일은 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서 새벽에 이제 애들을 다 깨우시더라고요.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아이들 어머니 가신다. 엄마 가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돈을 이렇게 200만 원이에요. 10,000원짜리로 200만 원. 우리 그때 돈 없었거든요. 근데 미리 준비하신 것 같아요. 꼬무줄을 묶은 거를 이렇게 주시면서 스님께서 기도는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네, 두 번째, 백일 기도는 마장이 많이 낀다. 내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내려오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너희 어머니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 기도를 하고 와서 많은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뽀뽀하고 저는 산에 이제 백일 기도를 들어갔어요. 밤 기도는 되게 무서워요. 이렇게 껌껌하잖아요. 그래서 자식 기도는 언제나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두려워하면 장군님이 칼을 저기서부터 쫙 해서 위로 이렇게 탁 감싸주세요. 그럼 두려움이 싹 없어지고요. 내가 너무 두려워하면 일찍 익은 열매 일찍 떨어진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항상 곁에 있지 않니?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산신령님들이 회의하세요. 정말 무릉도원. 그렇게 아름다운 곳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말문이 열리면 그림은 싹 없어져요. 제가 간운이 있어요? 앞으로 쭉 어떻게 방송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덕을 좀 볼지. 안 하시면 선생님 아파요. 이 편안하게 먹고 놀 사주는 못 돼. 그런 말이죠. 이게 말 나온 김에 구강 말고 궁금하잖아요. 왠지. 궁금하죠. 기다렸어요. 그 언제. 그게 지금 그 관심사에 우리가. 뭐 이방희 씨 먼저 그럼 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 내가 당연히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간운이 있어요? 뭐가 있냐고요? 관운. 아, 누구한테? 그럼 저 이은숙 씨. 아 우리 이현수 쌤한테 제가 관운이 있어요? 좋은 소리 듣고 싶죠? 예? 좋은 소리 듣고 싶죠? 아니 뭔 소리든요 관계없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예, 아니에요? 사실대로 얘기해요. 초년에는 내 개인의 운은 많이 따라줬어요. 예. 이만기 씨의 그 개인 엄마 아버지 뼈를 비르고 살을 빌어서 이 세상 딱 태어났을 때 그 개인의 사주 운은 참 타고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중년에는 굉장히 어렵게 넘어가야 돼요. 네. 40대는 굉장히 태산을 넘어와야 돼요. 예. 태산을 딱 넘어왔을 때 되면은 저는 나이도 몇 살인지 잘 몰라요 지금 사실은. 무슨 근데 띠예요? 그 띠만 알려주세요. 제가요? 예. 저는 개묘생입니다. 계모생이에요. 그럼 52. 예, 알았어요. 그러면은 내년 고비네요. 고비? 내년에. 내 인생에서 고비다, 제가 고비다. 신점을 본다면은 40대 중반은 굉장히 내 인생에 실망도 많이 하고 남자가 왜 울어? 남자는 평생 3번만 울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이 선생님 쉽게 말해서 40대는 남 모르게, 아내 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렸다고 해요. 예, 아내 모르게, 또 누구 모르게 친구와 후배와 선배 모르게 나만 아는 내 가슴 아래에 별 밑에서 발 밑에서 그게 그렇게 개명기랑 같이 와가지고 그게 죽을 뻔했어요. 40대의 복이에요. 공황장. 아유, 그래서 공황장애 알았구나. 그것도 하고. 아니요, 그리고 정말이에요. 그리고 혈압 조심하셔야 돼요. 예? 혈압 조심하셔야 돼요. 혈압요, 예. 정말이에요. 건강으로는 혈압 조심하시고. 맞습니다. 제가 진맥 봤는데 심장이 약해요. 혈압 조심하시고 당뇨 조심하셔야 되고. 당뇨. 그렇지만 50대가 딱 넘어서면 50대가 넘어서면은 53세 홀수 나이. 홀수 나이가 지나면 53세죠. 그러니까. 53세 홀수 나이가 지나면 아까 간운이 있다고 그랬다고 물어본 거잖아요.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반면에 그 운을 다른 걸로 또 잡을 수도 있어요. 꼭 그 간운이만 이런 거 욕심을 아, 그래서 부리지 53세가 되면 마시고. 좋아집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욕심내지 천천히 않으면. 가라. 시작인데. 어디로 가라고요? 계단을 너무 뛰어넘지 가는 가지 마. 비가 오면 안 되겠어. 간운을 하든 뭐를 하든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라고요. 급하지 말아라. 뛰어넘지 마시라고. 지금부터는 한 계단씩 밟고 올라가면은 이루어질 것이다. 계단을 뛰어넘으면 거꾸로 다시 내려와요. 좋은 저는 첼리스트 무당. 완전 우리 그 무당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요즘 그 한의사잖아요. 한의사였는데 이 방송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케줄이 많아졌는데 이제 내년에 앞으로 쭉 어떻게 방송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시고
머리는 굉장히 좋으신데 선생님 상처를 가끔 잘 받으세요. 우유부단한 면이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이 선생님을 조금 괴롭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송도 하시고 또 한의사 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한의사 일을 안 하시면 선생님 아파요. 예. 오. 선생님의 역할을 예. 내 역할을 내가 해야지만 선생님 평탄하게 가실 수 있으시고 예. 굉장히 훌륭한 한의사로서의 역할을 하시니까 의사도 하시고 예. 방송은 선생님이 계속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 방송도 같이 하시면서 즐겁게 사시면 좋겠네요. 예. 저는 근데 아이들을 통해서 또 저도 궁금한 게 제가 아이들의 덕을 좀 볼지. 야, 그래서, 솔직하다. 그래서 말년을 제가 좀 어떻게 편하게 살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네. 네, 우리 경실이 언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겉면을 봤을 때 사실은 여성스러운 면도 있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남성 사주를 갖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남자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가장이 돼야 되고, 예, 엄마 애들한테도 가장이 돼야 돼요. 엄마 아빠가 다 역할을 다 하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평생 내가 이 편안하게 먹고 놀 사주는 못 돼. 먹고 놀 사주는 못 돼. 이 사주는 굉장히 강해. 계속 일해야 되는구나. 아니, 그게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저는 늦게까지 일을 늦게까지 일할 수 있다는 거는 참 좋은 거예요. 행복이에요. 그렇죠, 예. 저는 행복으로 보고 페스탈로티에 일하는 행복. 우리 이경수 선생님은 예. 이 항상 보면은 활발하잖아요. 예. 맹랑하고. 예, 그렇지만 그 속에는 근원은 분명하게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부모 손에 딸렸다 생각해요, 저는요. 그렇지만 자식이 잘 되는 거는 자식이 인생이 지가 지 앞길을 닦아가는 게 그게 잘 되는 거지. 돈을 벌어서 부모한테 갖다 먹이고 살리고 이게 잘 되는 게 아니거든.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경수 선생님은 노후에는 자식 복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 남자가 여자 사주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식들이 잘 돼요, 이런 사람은요. 예, 잘 되고 자식들이 품에 품고 있지는 못하고 항상 외국이나 이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는 걱정을 안 할 수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더 물어볼게요. 물어본 김에 저 이현수 형님, 예. 우리 잘 거두셨어요. 김혜연 씨 예. 지금 그 아기가 4명이거든요. 예. 5때 나올 수 있습니까? 애가 뭐이라고요? 예. 저기 저 누구요? 김혜연 씨. 아, 예. 저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예. 우리 저 혜연 언니는 역시 내일까지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뭐라 했어? 놀래면 연애 네, 자기가 낳고 싶은 까지 만큼.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쁘네요. 마음만 먹으면 날 수 있다 이거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복받은 몸이네. 있어요. 사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진짜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요. 김효연 씨 5시간 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지금 자궁이 너무 깨끗해서 지금 아이가 딱 들었을 때 딱 좋은 시기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진짜로 정말 지금 겁내하고 있거든요. 남편을 몰라고 있어요 정말. 김혜연 씨, 저도 좀 아는데 자식은 재물과 같아가지고 자식이 흔한 사람이 자식이 안 들었으면 재물로 바뀌어버려요.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재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아, 옆에서 무섭다 해서. 잘 이렇게 앉아놨어. 그 망치를 들고 법당에 오자마자 시공살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상태의 것을 풍이 오셨어요. 네. 나 대신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본인은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가족들은 당연히 반대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하죠, 그거. 네. 저희 오빠가 참 지금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오빠인데 예. 저를 제일 이뻐하고 사랑하고 그래요. 근데 오빠가 저희 집을 왔었어요. 왔는데 그때는 뭐 신당도 사실은 막 금전적으로 어렵고 이러니까 조금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것도 치우라 이거예요. 우리 집안에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어디만은 우리 오빠가 그때 당시 김포에서 살았어요. 저는 이제 이태원에서 있는데 그 망치를 들고 김포에서 망치를 들고 이태원까지 온 거예요. 법당까지, 신당까지. 때려 부수겠다고? 때려 부순다고 이제 실이 없다 이거지. 법당에 오자마자 부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않고요. 아니, 내라도 부숴 그냥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슨 예. 신이냐 이거지 이제. 그렇죠. 그리고 엄마까지 막
같이만 싸물어서 그냥 날린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런 무슨 일이 말씀 이제 어땠어요? 예. 그 정도로 반대를 했고 예. 그러다가 이제 오빠가 이제 집안이 7남매니까 돌아가면서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친정집에. 신당을 부시고 나서. 예, 부수고 나서 막 전부 다 우환이 생기고 막 그때 오빠가 무당집을 갔대요. 아무도 모르게. 시침 딱 떼고 있었대. 그러면서 우리 동생을 봐주라 그랬더니 나를. 그랬더니 아 이는 신병을 알아야 되는데 이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오빠가 이제 가만히 있었대요. 신병 그런 게 어딨냐고 이제 그 보살님이 하는 말씀이 오빠한테 당신이 죄를 졌다. 잘못한 게 있다. 동생한테 가서 사과를 해라. 동생 인간 저거 동생한테 가서 사과하는 게 아니라 그 신당에 가서 그 당시 오빠가 나이가 49이니까 그랬어요. 49번 절을 하고 사과를 해라. 그러면 집안이 편안할 것이다. 그래서 오빠가 하루는 왔어요. 우리 법당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나 오빠가 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또 부술까봐. 네, 근데 참 오빠가 진짜 우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 법당 딱 들어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창문을 보니까 오빠 계속 절을 하고 마음속으로 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49번 예.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오빠가 이제 저를 옛날 진짜 자기 누이 동생 이쁜 사랑을 이제 주게 됐고 인정하게 됐고 이제 오빠가 온 집안에다가 우리 은숙이는 무당이다. 그러니까 제 말을 존중해라. 그래서 내 가족들도 다 이제 인정을 하게 됐군요. 그 집안에 이제 오빠가 이제 제사도 다 지금 모시고 있거든, 오빠가. 그래서 막 오빠가 다 해줘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이후는 좀 평안해졌어요, 집안이? 지금까지 평안하죠. 여기 계신 김 선생님은 뭐 자기가 오빠 있으면 가서 자기도 두드러 부신다 그러는데 저 아는 분은 이 신이라는 분은요 이렇게 저 뭐 고관 대작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 인간은 평등하니까. 근데 대학 총장집 이제 부인께서 누구라고 거론하면 안 되니까. 이제 농에다가 신을 모신 거야.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조그만하게 모신 거야.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고이고이 이렇게 담아놨는데 어느 날 남편이 옷을 입고 이렇게 양복을 이렇게 하는데 뭐 단지가 하나 있는 거야. 그 단지를 열어보니까 꽃가루를 이렇게 씌워놓고 말이야. 맞아요. 열어보니까 쌀이 담겨 있으니까 너무 잘하신다. 이제 기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 부인한테 막 닥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여자가 그 자리에서 그냥 눈을 뒤로 뒤집으면서 막 거품이 나오면서 벌벌벌벌 떠는 거야. 이래도 두드러 부시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만세 부른 거야.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오빠 계세요. 닮았어요. 지금 아드님이 선생님이시라면서요? 선생님이에요? 예. 그리고 곧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그 앞으로 맞으실 그 예비 며느리, 그 예비 며느리하고도 아주 특별한 인연이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무당되고 나서 한 달 제가 딱 되는 때 이제 우리 집에 손님이에요. 지금 우리 예비 이제 사돈이 사돈이 우리 집에 전보러 왔다가 그의 남편이 그때 당시 몸이 아팠어요. 우리 이제 예비 사돈이 바깥 사돈이 몸이 아파서 그때 당시 저한테 구슬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예비 며느리 친정 엄마가 지금까지 저한테 신도예요. 그리고 달달이 초하루 뭐 이런 날 빠지지 않고 우리 집에 행사 있을 때면 항상 와서 음식 모든 걸 다 했어요. 오래된 아주 일이네. 정성이 보통이 아니에요. 하루는 그 이제 우리 예비 며느리하고 이제 같이 이제 가게 됐어요. 동기가 어디까지 태워준다고. 근데 뒷좌석에 딱 우리 예비 며느리 앉아 있고 우리 아들 운전하고 난 아들 옆에 앉았고 어머야 저거 아들아 니는 언제 여자친구 만날래?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쭉 가다가 엄마 할 말이 있어. 엄마 저거 장대에 며느리감으로 어때 저분? 이래요. 저분이 아니라니 뒤에 있는 이제 우리 예비 며느리한테 저분이라니 이깎이네. 뒤에 타신 분. 그러니까 기절할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는 그 친정 엄마는 저한테 지금도 언니 동생이에요. 우리는. 당신 딸은, 자네 딸은 남편 복은 이거다. 이제 평소 때도 그렇게 해왔는 게 그 당사자가 내 예비 며느리니까. 그래도 개인 사주는 또 풀고 싶더라고요. 제가.
좀 뭐가 좀 나쁘면은 그래도 엄마가 무당인데 나쁜 거는 단점은 장점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엄마가 있는데 오호. 하면서 내가 풀었어요. 풀었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아하, 축하드립니다. 선생이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이제 박은미 씨 말씀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뭐 집안의 반대 혹시 또 뭐 집안의 반대가 저희 일단은 어머니나 이제 형제들은 없었고요. 어허. 아버지한테는 알리지를 못했었고 그랬죠. 그랬을 거야. 그리고 당시에 집안의 반대는 없었는데 또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후원을 해주신 거예요. 마음적으로, 예. 정신적으로. 예. 어떻게든 그럼 그게 길이면 가보자고. 그리고 네가 내 딸인데 무당이 돼도 또 일반 사람으로 살아도 네가 내 딸인 건 맞는 거고 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안 살면 되지 않겠냐고 어머니 되게 든든하게 좀 손을 잡아주신 편이에요. 애기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그 길을 가면서 애기 때문에 마음 쓰이고 이러면 집중도 안 되고 예. 어차피 가려고 맘먹었으면 뭔가는 이렇게 이뤄내려면 내가 그냥 희생을 해줄게 이렇게 되시면 어머님께서 그 내림굿 비용 만들어주신 사실 그때 이렇게 비용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우셨다면서요. 저희가 형편이 좀 넉넉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림굿 이전에 한 8개월 정도 또 이제 어떤 선생님한테 점을 보러 갔다가 내림굿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나한테 와서 이제 시봉살이라 해서 신을 모시기 이전에 신애기들이 좀 스승님 아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시봉살이? 네, 시봉살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상처가 많았죠. 왜요? 어떤 상처? 그 과정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런 뭐 과일이라든지 뭐 어떤 쌀이라든지 이런 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상태의 것을 늘 주시고 그랬거든요. 차마 그걸 들고 집에까지 못 오고. 못됐다. 내가 못 먹는 거 네. 남도 못 먹는데 네. 그런 것들을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겪으면서 내가 그 세월이 분명히 또 예. 힘든 시간이기는 했는데 많은 걸 좀 느끼고 배웠고 지금 저한테 이제 또 중심이 되어주기는 하고 있고. 네. 저는 이제 아까 방 선생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연년이 구술을 하잖아요. 네네. 저 딴에는 굉장히 정성을 기울여서 모시는 거잖아요. 근데 상을 딱 제 상을 차려놨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야. 저거 쓰던 과일 같은데?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 느낌으로. 아니지.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지. 그러다가 걸린 거야. 이제 내 굿이 이제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들끼리 막 속닥속닥 또 하더라고, 모여서. 그래서 나는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다가 또 이것들이 내가 밖에 있는지를 모르고 짓거린 얘기가 뭐냐면 다음 타자도 저거 쓰면 돼 이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성격에? 그렇게 그럼 비양. 상상을 뭐 초월한 일이 벌어졌겠지만 예. 아무튼 그렇게 안 좋은 일도 있어요. 백일기도를 갔을 때 내가 죽었다 하더라도 내려오지 말아라. 그럼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좀 아프셨다고. 2년 전에 네. 이제 풍이 오셨어요. 네. 근데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여보, 농사 짓고 계셨으니까 여보, 뭐 잘 먹고 있어? 그런데 대답이 영 뜨뜻미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분 나쁘게 받는 거야. 나 끊을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전화를 하라 봐라. 근데 9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얘 왼팔이 안 들린다? 어이구.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의사들한테 다 전화를 해보니까 머리를 움직이지 말고 앰뷸런스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대 병원에 이제 예약을 해놓고 1시 20분 돼서 앰뷸런스 타고 오시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렇게 편찮으시고 이런 것들이 몰랐는데 이게 내가 워낙에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 입원해서 수술하고 나서도 뭐 홈쇼핑하고 전혀 이렇게 아픈 것에 대해서 이러지 않으니까 남편한테 이렇게 오지 않았나. 그래서 요즘 가끔 저게 내가 아플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이제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대신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가끔 이렇게 애틋해진다 그러나요? 다시 어떤 제가 이제 환갑인데 이제 진짜 한 살이구나. 이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구나 이런 느낌? 그렇게 살죠. 예. 아이고 참.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은 없어요.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은 없어요. 모든 것이 나에게는 기적이고 기쁨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도선생이 준 선물이죠. 그래도 내가 잘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난 잘못할 건데 하지 말라는 사업도 할 것이고 뭐 약간 좀 타락도 좀 할 것인데 그냥 뭐 내 마음을 정확히 표현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충분히 느껴지십니다. 예. 유머 감각도 충만하신 분께서 아이들은 어땠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하고 내려온 엄마에 대해서. 무당 아이들은 엄마가 별 되고 내려왔어요. 변함이 없었고요. 예. 그 공부를 하고 왔을 때 그 차분함이 있었나 봐요. 어머니에게서 느끼는 기운. 우리 딸이 학교에 쓰잖아요. 이제 어머니 직업. 근데 이제 무당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가로 열고 첼리스트 하면 안 될까? 엄마 본업이 무당이시잖아요. 그래서 엄마 사실은 대학 교수인데.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되게 많이 데리고 와요. 애들이 와서 자고. 그러니까 별 관심 그렇게 하지 않고 학교 담임 선생님들도 오셔서 이제 점사 보시고. 얘는 엄마가 무당 자체를 굉장히 만족하는 애예요. 엄마 지금은 천직이야 이래요. 너 엄마 뭐 하니 뭐 이런 거 써내잖아요. 저희 엄마는 무당입니다. 전부 오십시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을 데리고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영업사원까지 있단 지금 오고 시간가면은 선생님 DC 있습니까? 선생님 할인. 얘는요 3,000원이야. 그때는 손님을 데리고 오면 엄마 길에 가다가도 아줌마 점 안 봐요? 우리 엄마 무당인데요. 좀 보세요. 그럼 제가 데리고 가면요 3,000원에 봐줘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어린 게 하면 참 어른들이 참 웃겨요 진짜. 그래도 기가 찼어요 어린 게 그러면. 그 궁금해서도 나 곁에도 따라가거든요. 어린애가 그러면은. 군대에서도 그렇게. 그럼요. 이거는 뭐 초등학교가 근데 군대를 안 했겠어 얘가. 중대장 하물며 대대장 소대장 뭐 나는 계급을 모르는데 막 완전히 다 아직 지가 강고를 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같은 뭐 동기가 있는데 좀 봐줘봐 이렇게 하고 또 뭐 우리 중대장님 엄마 어떻게 하는데 좀 봐줘봐요. 상하관계잖아요. 바깥에서 돈을 받지만 또 군대 가면은 지가 좀 아들이 편하게 지내려면 다 봐줘야 됩니다. 다 봐줬죠. 뭐 아들이 편하게 지내라고 봐준 게 아니라 애가 그렇게 오면 또 특별한 거 그런 거 이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무당이라는 새로운 직업으로 제2의 그 인생을 사시는 세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또 이 또한 가족들의 든든한 외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제2의 인생을 마음껏 펼치고 사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질문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이제 약 뭐 한 달 후면 새해가 밝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2015년. 2015년에 이런 거는 좀 조심해라. 내년에는 올해도 굉장히 음했어요. 아주 기운이 너무너무 음했는데 올해 많이 내년 초까지도 마찬가지로 그 기운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다시 시작하신다거나 그러시면 조금 봄은 최소한 지난 다음에 뭔가를 시작하셔야지 되지 다시 시작했다가는 좀 어려운 일이 좀 많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 자리를 떠나시지 마시고 잘 참아서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보는 또 이제 새해는 이 흙이나 건물, 뭐 어떤 건축 구조물 이런 거에서 좀 사고들도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집을 좀 증축한다든지 개축한다든지 뭐 집을 좀 개조를 한다든지 손을 대는 걸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많은 말씀 나눠봤지만은 뭐 끝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태어나도 무당이 되고 싶으십니까? 전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전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무당 되고 나서 제 직업이 천직이라 생각하니까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는 후회를 지금 이 시간까지 솔직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무당된 거를. 저는요. 항상 감사하다 그래요. 아니 그리고 예쁜 무당이라서.
저는 솔직히 이번이 마지막 무당 인생이었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이제 일이 힘들거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후회스럽거나 이건 아니고요. 너무 가슴앓이 하는 게 심해서 그 화병 때문에 후유증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나쁘지 않고 힘들지만 보람이 있지만 다시 태어나서 무당할래? 아니면 그냥 안 태어날래? 그러면 안 태어나. 짐승도 싫고 사람도 싫고 솔직한 제 생각이에요. 네. 도안연 선생님께서. 정말 공부가 돼서 다음 생에 안 올 수 있다면 최고고요. 그게 베스트. 그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온다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무당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자고 또 의사고 그렇잖아요. 상담가고 이런 역할을 정말 충분히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세 분 자리 함께 해주셔서요. 저희 상당히 즐거웠고요. 세 분 모두 건강하시고 좀 하시는 일 마음껏 원하시는 만큼 이루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매니저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조의 여왕. 여보 외로워.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구나. 웃는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 그런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많이 허비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도 12번씩 벌떡벌떡 열이 왔다 갔다 하고. 49의 가을하고 지금의 가을하고는 전혀 다른 게 전 이번 가을이 정말 힘들었어요. 왜요? 꽃맞이가 되고 다 같이 내조의 여왕 맞이 가세. When the rain is blowing in your face and the whole world is on your case, I could offer you a warm embrace to make you feel my love. When the evening shadow